단 4초였습니다. 38만 명이 생중계로 지켜보던 그 순간 하나의 태클이 한 선수의 인생과 리그 전체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경기장 4만 2천 관중이 동시에 숨을 멈췄고 슬로모션으로 재생된 발목이 비정상적으로 꺾이는 장면은 전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죠. 사건 직후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항해 서명 12만 명, 스폰서 3곳 계약 중단, SNS 조회수 320만 돌파. 그리고 MLS 역사상 가장 무거운 징계인 무기한 출전 정지가 발표됐어요. 미국 전역이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함칠 때 피해자인 손흥민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39일간의 침묵. 그 침묵이 오히려 가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기적의 씨앗이 됐죠. 도대체 그 침묵 속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는 62일간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폭력이 어떻게 용서로 바뀌었는지, 한 사람의 침묵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구했는지.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현장 기자 마리사 루이스입니다. 38만 명이 생중계로 지켜보던 바로 그 순간 제 손에서 카메라가 미끄러졌습니다. 전반 19분 LAFC 홈구장 BMO 스타디움의 4만 2천 관중이 동시에 숨을 멈춘 그 4초를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손흥민이 하프스페이스로 파고들던 찰나 뒤에서 날아온 맥케인의 태클이 그의 발목을 완전히 뒤틀어버렸죠. 경기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프레스석 3층에 있었지만 그 충격음이 귀까지 들리는 듯 했어요. 손흥민은 잔디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발목을 움켜쥐었고 그 표정에는 고통보다 놀라움이 더 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뜬 채 맥케인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지금도 선명해요. 주심의 휘슬이 경기장을 갈랐습니다. 레드카드가 높이 들렸고 맥케인은 두 손을 벌리며 항의했죠. 하지만 전광판 리플레이는 냉정했습니다. 슬로모션으로 재생된 화면 속에서 손흥민의 발목이 비정상적으로 꺾이는 장면이 반복됐어요. 제 옆자리 베테랑 사진기자가 20년 취재했지만 저런 건 처음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의료진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손흥민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고통보다 당혹감이 가득했죠. LAFC 동료들이 하나둘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싸며 뭔가 속삭였습니다. 반대편 오스틴 선수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맥케인만이 여전히 양손을 허리에 얹은 채 심판과 언쟁을 이어가고 있었죠. 프레스석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제 왼쪽에선 ESPN 기자가 본사에 긴급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오른쪽에선 AP통신 기자가 이미 속보 전송을 시작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다시 들고 손흥민이 들것에 실리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가 터널로 사라질 때까지 관중석의 박수와 응원이 이어졌죠. 경기는 재개됐지만 아무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은 무거웠고 관중들은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저 역시 손흥민의 부상 정도가 궁금해서 의료진 통로 쪽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SNS에는 벌써 그 태클 영상이 수백만 번 재생되고 있었죠. 댓글란은 분노와 충격으로 가득했어요.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믹스드존으로 내려갔어요. LAFC 코칭 스태프 한 명이 지나가길래 부상 상태를 물었지만 아직 정확히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죠. 제 머릿속에선 계속 그 4초가 반복 재생됐어요. 후반전이 시작됐지만 경기장 분위기는 완전히 식었습니다. LAFC는 10명으로 뛰는 오스틴을 3대 0으로 이겼지만 아무도 승리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경기 종료 후 선수들은 평소처럼 관중석에 인사하지 않고 곧바로 터널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프레스석에 홀로 남아 빈 경기장을 내려다봤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다시 봤어요. 맥케인의 태클은 분명 의도적이었고 손흥민의 표정엔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4초였어요. 단 4초가 한 선수의 시즌을 끝낼 수도 있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사고가 아니라 뭔가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요. 경기 종료 32분 후
오스틴 FC 라커룸 앞 믹스드존에 15명의 기자가 모여들었습니다. 맥케인이 나온다는 소식에 모두가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죠. 저는 맨 앞줄 왼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제 심장은 이상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엔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맥케인이 나타났습니다. 샤워를 마친 듯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어요. 아니, 평온하다기보다 무표정에 가까웠죠. 그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고 팔짱을 낀 채 기자들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지금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죠. 첫 질문이 나갔습니다. ESPN 기자가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맥케인은 3초 정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축구는 컨택 스포츠죠. 저 정도 접촉은 경기 중에 늘 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주변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사과는요? 라고 외쳤지만 맥케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과장되고 있다고 봅니다. 레드카드는 받아들이지만 제 플레이 자체는 문제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확신에 찬 어조였죠.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0년 기자 생활 중 이렇게 뻔뻔한 인터뷰는 처음이었어요. AP통신 기자가 손흥민 선수가 부상당한 건 사실인데요? 라고 추궁했습니다. 맥케인은 어깨를 으쓱했죠. 안타깝지만 그건 축구의 일부입니다. 저도 여러 번 다쳤어요. 다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맥케인은 한 발짝 물러서며 손을 들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스타라는 이유로 과장되는 거죠. 난 내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그가 복도로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믹스드존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제 옆에 있던 LA타임스 기자가 저게 사과야? 도발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어요. 취재 노트를 덮으며 한마디 했죠. 저건 변명도 아니야.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SNS는 이미 난리였어요. 맥케인의 인터뷰 영상이 5분 만에 8만 회 재생을 넘겼고 댓글은 초당 수십 개씩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과는커녕 정당화하네. 이건 폭력이었다고 손흥민한테 직접 사과해라 같은 분노가 쏟아졌죠. 이 시간 후 조회수는 50만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계속 세로 고침을 누르며 숫자가 올라가는 걸 지켜봤어요. 100만, 150만, 200만. 밤 11시가 되자 320만 뷰를 넘겼습니다. 댓글만 4만 개가 넘었죠. 대부분이 맥케인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트위터 트렌드 1위에 해시태그 APOLOGIGTOSON이 올랐습니다. 인스타그램엔 맥케인의 태클 장면과 인터뷰를 합성한 영상이 바이럴되고 있었어요. 유튜브 스포츠 채널들은 긴급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의 출연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죠. 지금 제게 필요한 건 떠드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거였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LAFC 측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발목 인대 2도 손상으로 최소 6주 결장 예정이라는 짧은 성명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6주. 시즌의 3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SNS는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맥케인의 인스타그램엔 악플이 쏟아졌고 그는 결국 댓글 기능을 닫아버렸죠. 오스틴 FC 공식 계정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팬들의 분노는 개인을 넘어 팀 전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목격한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4초간의 태클, 손흥민의 고통스러운 표정, 그리고 맥케인의 냉소적인 인터뷰.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밀려오고 있었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내일은 더 큰 폭풍이 올 거라고요. 사건 발생 18시간 후 MLS 본부 앞에 37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오전 10시 정각에 열리는 긴급 기자회견 때문이었죠. 저는 건물 1층 로비에서 커피를 홀짝이며 다른 기자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모두가 이번엔 강력한 징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회견장 문이 열렸습니다. MLS 커미셔너 돈 가버가 단상에 올랐고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펼치며 긴장했죠. 가버는 준비된 원고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브랜든 맥케인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무기한이라는 단어가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어요. 저는 펜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MLS 역사상 폭력적 플레이로 무기한 징계를 받은 선수는 단 2명뿐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리그의 메시지였죠. 가버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세계 주요 스폰서로부터 항해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안경을 벗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플레이 미스가 아닙니다. 스포츠맨십의 근간을 흔든 행위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빠르게 받아 적었죠. 질의응답이 시작됐습니다. ESPN 기자가 징계 해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가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맥케인 선수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이 확인될 때까지입니다. 구체적 기간은 없었죠. 이건 맥케인 본인에게 달린 문제였어요. 회견이 끝나고 저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엔 벌써 50개가 넘는 알림이 쌓여 있었어요. 트위터는 실시간으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연한 처분이라며 환호했고 또 다른 이들은 너무 과하다며 비판했죠. 저는 그 와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손흥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LAFC 공식 계정도 그의 개인 SNS도 완전히 조용했어요. 팬들은 손흥민이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하며 그의 계정만 새로 고침하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그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어요. 오후 3시 드디어 손흥민의 계정에 업데이트가 떴습니다. 저는 즉시 화면을 열었죠. 사진도 영상도 없었어요. 검은 배경에 흰 글씨로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We play to respect.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우리는 존중하기 위해 경기한다. 15분 만에 좋아요 28만 개가 달렸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5만 개를 넘어섰어요. 이게 진짜 리더십이다. 침묵이 가장 강한 메시지. 손흥민이 진짜 어른이네. 저는 댓글을 스크롤하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가 침묵할수록 사람들은 더 크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CNN 스포츠 데스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작진은 손흥민의 침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했어요. 누군가는 전략적 침묵이라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진짜 품격이라고 말했죠. 저는 그 어느 쪽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스틴 FC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반응은 싸늘했어요. 맥케인은 여전히 SNS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손흥민의 그 한 줄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죠. 티셔츠로 만들어지고 포스터로 인쇄되고 각종 미디어의 헤드라인이 됐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징계는 내려졌고 여론은 들끓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손흥민은 단 한 줄 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침묵은 회피가 아니었어요. 그의 방식이었죠. 분노 대신 품격을, 비난 대신 원칙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가장 큰 목소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11일 후 LAFC 훈련장에 23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손흥민이 부분 훈련에 복귀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저는 오전 9시 15분에 도착해서 펜스 옆 가장 좋은 자리를 확보했어요. 카메라 렌즈를 통해 그의 모습을 찾았지만 선수들이 워밍업을 시작할 때까지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9시 42분 손흥민이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발목에 하얀 보호 붕대를 감고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다가와 주먹을 부딪혔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응답했죠. 저는 줌을 최대한 당겨 그의 표정을 담았습니다. 고통의 흔적은 있었지만 분노는 없었어요. 가볍게 조깅을 시작한 손흥민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트레이너가 옆에 붙어 매 순간을 체크했어요. 저는 계속 카메라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며 그를 추적했죠. 그때였습니다. 그가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발목 붕대에 뭔가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저는 급히 연사 모드로 전환해 셔터를 눌렀습니다. 10장, 20장, 30장. 손흥민이 다시 조깅을 시작했지만 저는 이미 필요한 걸 얻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흰 붕대 옆면에 검은 펜으로 적힌 문구가 선명하게 드러났죠. Forgiveness begins in quiet. 용서는 침묵에서 시작된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이건 우연히 쓴 게 아니었어요. 메시지였죠. 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인지는 불분명했지만 분명한 건 손흥민이 이미 답을 정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CNN 에디터에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30분 후 기사가 메인에 올라갔어요. 헤드라인은 선즈 사일런트 메서지 Forgiveness begins in quiet이었죠. 조회수는 이 시간 만에 5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엔 이게 진짜 챔피언의 마음가짐, 맥케이는 이걸 봐야 해 같은 반응이 쏟아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가 그 붕대를 확인하고 싶어 했죠. 손흥민은 어제와 똑같은 루틴으로 나타났고 똑같이 조용히 훈련했습니다. 누군가 손 선수, 붕대 문구에 대해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외쳤지만 그는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훈련이 끝나고 믹스드존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LAFC 홍보팀은 선수가 아직 회복 중이라 인터뷰는 불가합니다. 라는 짧은 공지만 전했죠. 저는 빈손으로 돌아서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계속 침묵으로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ESPN 토크쇼에 전 NBA 스타 케빈 가넷이 출연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방송을 지켜봤어요. 가넷은 손흥민의 붕대 사진을 보며 말했죠. 저게 진짜 강함이야. 복수가 아니라 품격으로 싸우는 거지. 패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손흥민 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팬들은 그 문구를 티셔츠에 인쇄하고 포스터로 만들고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했어요. 해시태그 FORGIVENESSINQUIT 해시태그는 3일 만에 280만 건을 돌파했죠. 저는 그 숫자를 보며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단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어요. 훈련장에선 묵묵히 재활만 이어갔죠. 팀 동료들도 그의 침묵을 존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훈련장에 나가 그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팬이 훈련장 펜스에 작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We respect your silence, son. 저는 그 현수막을 카메라에 담으며 생각했어요. 손흥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가장 큰 목소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분노 대신 존중을, 비난 대신 용서를 선택한 그의 방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취재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었다. 그의 방식이었다. 손흥민은 말없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진짜 힘은 소리 지르는 데 있지 않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침묵이 곧 누군가의 삶을 바꿀 거라는 걸요. 사건 발생 26일 후 밤 11시 38분에 제 호텔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북 작업 중이었고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죠. 문을 열자 오스틴 FC 수비 코치 마크 데이비슨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후드를 깊이 눌러쓴 그의 얼굴엔 땀이 배어 있었고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마크는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10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어요.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30초 정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건네며 기다렸어요. 마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브랜든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죠. 징계 이후로 단 하루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매일 밤 손흥민 경기 영상만 돌려보고 있어요. 저는 펜을 집어들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크는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분노였어요. 징계가 부당하다며 리그를 욕했죠. 마크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3일차부터 달라졌어요. 손흥민이 훈련 복귀하는 영상을 보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부터 계속 같은 질문만 하더군요. 저는 노트에 받아 적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질문이요? 마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 사람이 왜 나를 욕하지 않죠?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마크는 계속했어요.
매일 같은 질문이에요. 왜 손흥민은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왜 SNS에 분노도 없냐고. 마크는 후드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는 식사도 거의 안 해요. 체중이 4kg 빠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맥케인이 훈련장 벤치에 홀로 앉아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죠. 저 표정 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맥케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마크가 휴대폰을 도로 집어넣으며 말했죠. 3일 전엔 새벽 4시에 제게 전화했어요. 코치님, 차라리 고함이라도 들었다면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받아 적었습니다. 마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흥민의 침묵이 브랜든을 미치게 만들고 있어요. 분노는 방어할 수 있지만 침묵은 방어가 안 되거든요.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브랜든은 지금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에 그 말을 밑줄 그으며 물었습니다. 맥케인이 뭐라도 하려는 움직임은 없나요? 마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더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해요. 훈련도 안 하고 SNS도 안 보고 그냥 방에만 있어요. 그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죠. 마크는 일어서며 후드를 다시 썼습니다. 이거 기사화하지 말아주세요. 전 그냥 누군가한테 말해야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마크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춰 섰습니다. 루이스 기자님, 손흥민은 대체 뭘 원하는 걸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몰랐거든요. 마크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홀로 남아 노트에 적힌 문장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차라리 고함이라도 들었다면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손흥민의 최근 사진들을 검색했습니다. 훈련장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모습, 동료들과 주먹을 부딪히는 모습, 그리고 그 붕대 위의 문구. Forgiveness begins in quiet.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손흥민의 침묵은 무기가 아니라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맥케인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변명할 수 없는 자신을, 도망칠 수 없는 진실을. 저는 창밖 어두운 로스앤젤레스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분노는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침묵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그리고 지금 한 남자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39일 후 LAFC 미디어 센터에 112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오후 2시 손흥민의 첫 공식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이었죠. 저는 3열 중앙 자리에 앉아 카메라를 세팅했어요. 제 심장은 북소리처럼 쿵쿵 울렸고 주변 기자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39일 만에 첫 발언, 세상은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2시 4분 손흥민이 입장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맨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왔어요. 오른쪽 다리는 여전히 약간 절뚝였지만 표정은 평온했죠. 그는 의자에 앉아 마이크를 당기더니 회견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는 렌즈 너머로 그의 눈을 포착했어요. 첫 질문은 ESPN 기자가 던졌습니다. 39일 동안 침묵하신 이유가 뭡니까? 손흥민은 3초 정도 침묵했어요. 말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죠. 분노는 순간이지만 원칙은 영원하니까요.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다음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맥케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징계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복귀 일정은? 손흥민은 하나하나 차분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떤 답변에도 분노나 원망은 없었죠. 그는 계속 존중과 스포츠맨십이라는 단어만 반복했습니다. 15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AP통신 기자가 물었어요. 맥케인 선수와 직접 대화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손흥민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작은 흰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회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줌을 최대한 당겨 그 봉투를 촬영했습니다. 봉투 앞면엔 손으로 쓴 글씨가 보였어요. 투선 HEUNG-min. 손흥민이 봉투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받았습니다. 브랜든 맥케인으로부터요. 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손흥민은 봉투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편지 내용은 개인적인 거라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죠. 한 기자가 외쳤습니다. 그럼 용서하신 겁니까? 손흥민은 고개를 들어 천천히 회견장을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뒷좌석 어딘가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죠. 거기엔 후드를 쓴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맥케인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는 회견장 맨 뒤 구석에 서서 손흥민을 바라보고 있었죠. 다른 기자들도 하나둘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려는 순간 손흥민이 입을 열었어요. 진심은 말보다 먼저 도착하는 법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채웠어요. 저는 그의 진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맥케인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죠.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회견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못했죠. 맥케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손흥민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5초, 10초, 15초.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맥케인이 천천히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박수 소리만이 회견장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기자 한 명이 일어나 박수를 보탰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결국 112명 전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죠.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맥케인은 박수를 멈추고 천천히 회견장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작아 보였지만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손흥민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그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죠.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진 게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어요. 모두가 방금 목격한 장면이 무엇이었는지 소화하느라 바빴죠. 저는 자리에 앉아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39일간의 침묵, 한 통의 편지, 그리고 15초의 박수.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밖으로 나와 맥케인을 찾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만 주차장 벤치에 작은 메모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집어들었죠.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Thank you for giving me a chance to be better. 저는 그 메모를 주머니에 넣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기자회견 6일 후 저는 오스틴 외곽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를 찾았습니다. 오전 10시 구글맵에 따르면 이곳에서 매주 토요일 무료 청소년 축구교실이 열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3일 전부터 맥케인이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는 제보를 받았죠. 저는 센터 뒤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망원렌즈를 꺼냈습니다. 필드엔 28명의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7세부터 12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였고 대부분 히스패닉 가정의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렌즈를 통해 코치진을 스캔했죠. 그리고 골대 옆에서 공을 정리하는 후드 입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맥케인이었어요. 그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봤던 그 무거운 어깨는 사라졌어요. 후드를 벗고 아이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공을 주워 담고 있었죠. 한 아이가 그에게 다가가 뭔가 물었고 맥케인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연사로 촬영했어요.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맥케인은 보조 코치로 뒤에 서서 아이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드리블 훈련 중이었죠. 한 아이가 콘을 돌다 발이 꼬여 넘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웃었고 넘어진 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서려 했어요. 맥케인이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줌을 최대한 당겨 그 장면을 포착했어요. 그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직접 손을 내밀었죠.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맥케인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무언가 말했고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마이크의 방향성을 조절했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맥케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공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맥케인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 자리로 돌아왔죠. 휴식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누군가 코치님도 실수한 적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맥케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렌즈에 집중했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나도 실수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큰 실수였지. 그래서 지금은 더 좋은 선수가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아이들은 조용히 그를 올려다봤어요. 한 아이가 그럼 지금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물었죠. 맥케이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필드 쪽으로 걸어갔어요. 맥케이는 공을 정리하며 혼자 남아 있었죠. 그가 저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리고 손을 들어 보였어요.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루이스 기자님이시죠?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 쓰시려고요? 그가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맥케이는 안도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와요. 그가 필드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저를 몰라요. 그냥 축구 좋아하는 아저씨일 뿐이죠. 그의 눈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선 과거가 없어요. 그냥 지금만 있죠. 저는 그와 나란히 서서 빈 필드를 바라봤습니다. 손흥민 선수 생각 자주 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맥케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매일요. 그분이 준 기회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용서는 끝이 아니더군요. 시작이었어요. 그는 마지막 공 하나를 주워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건가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모르겠어요. 아마도요. 맥케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가벼워 보였어요. 저는 혼자 필드에 남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진짜 변화였죠. 넘어진 아이에게 손을 내미는 그 순간 맥케이는 자신도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CNN 에디터였어요. 루이스, 맥케인 기사는 언제 보내줄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백미러로 커뮤니티 센터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저기서 누군가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건 발생 62일 후 저는 다시 BMO 스타디움에 있었습니다. LAFC 대 오스틴 FC의 리턴 매치,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경기장이었죠. 오후 7시 킥오프를 앞두고 38,000 관중이 자리를 채웠어요. 저는 프레스석 3층 같은 자리에 앉아 필드를 내려다봤습니다. 62일 전 제 손에서 카메라가 미끄러졌던 바로 그 자리였죠. 양팀 선수들이 터널에서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선두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고 오스틴 선수들 사이엔 맥케인의 모습도 보였어요. 징계가 해제되고 3경기 만에 복귀였죠. 두 선수가 센터서클에서 마주쳤습니다. 관중석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을 참고 렌즈에 집중했습니다. 손흥민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맥케인은 2초 정도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어요. 단단한 악수였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62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작은 박수가 점점 커지더니 경기장 전체를 뒤흔들었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전반 20분까지는 평범한 경기였어요. 양팀 모두 조심스럽게 공을 돌렸고 큰 충돌은 없었죠. 하지만 전반 31분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맥케인이 그를 마크하기 위해 다가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손흥민이 가속했습니다. 맥케인은 보폭을 좁히며 따라붙었어요. 62일 전 그 장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맥케인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교과서 같은 포지셔닝을 유지했어요. 몸싸움도 정당했고 발은 공만 향했습니다. 손흥민이 슈팅 각도를 만들려 했지만 맥케인이 완벽하게 차단했어요. 공이 터치라인을 벗어났고 주심은 오스틴 쪽 공격권을 선언했죠. 맥케인은 손흥민을 보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손흥민도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저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2대1로 LAFC가 앞서가는 상황이었어요. 후반 11분 손흥민이 다시 한번 공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중앙 돌파였죠. 맥케인이 정면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기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죠. 손흥민이 바디페인트를 걸었습니다. 맥케인은 중심을 잃지 않고 버텼어요. 다시 한번 방향 전환, 이번엔 맥케인도 따라갔죠. 두 선수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손흥민이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어요. 맥케인이 몸을 던졌습니다. 완벽한 슬라이딩 태클이었어요. 공만 정확히 건드렸고 손흥민은 균형을 잃고 넘어졌죠. 주심의 휘슬은 없었습니다. 클린 태클이었어요. 관중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손흥민은 잔디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맥케인이 빠르게 일어나더니 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손흥민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 움켜쥐었습니다. 맥케인이 힘껏 잡아당겨 그를 일으켜 세웠죠. 두 사람은 한순간 서로를 마주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38,000 관중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기립박수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냥 바라봤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전광판에 자막이 떴습니다. 트루 스포츠먼십, 진정한 스포츠맨십. 경기는 그대로 이어졌지만 아무도 스코어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방금 목격한 장면을 곱씹고 있었어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손흥민과 맥케인은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눴죠. 이번엔 더 길게, 더 단단하게. 그리고 맥케인이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경기 후 믹스드존에서 저는 손흥민을 만났습니다. 맥케인이 뭐라고 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손흥민은 잠시 미소 지었죠. 감사하다고, 기회를 줘서. 그리고 약속하겠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멀리 맥케인이 보였습니다. 그는 혼자 차에 기대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만 봤죠. 그의 얼굴엔 평화가 있었어요. 62일 전 그 무거운 어깨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촬영한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마지막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62days of silence how forgiveness changed to lives.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타이핑했죠. 경기는 끝났지만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엔터를 치고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2일간의 여정이 드디어 끝났어요. 그날 밤 제 기사는 CNN 메인에 올랐습니다. 조회수는 2시간 만에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엔 울었다. 이게 진짜 스포츠다. 인간 승리 같은 반응이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 구독 안 누르신 거 아니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데 누르면 제 기분은 100억짜리 됩니다. 알림까지 켜두시면 제가 문 앞에서 띵동하고 인사드릴지도 몰라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꼭 남겨주세요.